네, 행정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항고소송이겠죠.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 중에서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다. 항고소송은 이 세 가지 항고소송의 종류는 또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처분을 다투는 거거든요.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 무죄 확인 소송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국 다 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소송 이코르 항고소송 이코르 처분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당사자소송, 민주소송, 기관소송 있긴 하긴 하지만 처분을 다투는 게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처분 취소소송을 살펴본다고 하면 처분을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시키는 거, 처분을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 처분은 행정행위랑 이코르라고 했잖아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거 하명과 허가 이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행정 입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 입법의 한 종류의 법규 명령 행정 규칙이 있는데 행정 규칙이 법규 명령과 유사하게 어떤 그 변경 행정 규칙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 취소송을 할 수가 없다.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송의 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은 결국 삼면 관계잖아요. 삼면 관계. 판사님 있고 원고 피고 있고 나눠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요건, 소송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도 좀 숙지를 하면 되게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취소는 아까 봤던 것처럼 무효 취소를 구별하는 것인데 무효 취소의 구별은 중대 명백이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속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처분 취소소송의 의무면 보고서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제 한 번씩 리마인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분 앞에서 받고 취소에 대한 것도 앞에서 사실 행정 행위 하면서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방법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송 서비스, 사법 서비스를 이용한 실익이 있는가? 결국 이제 우리가 실제 생각하는 건 처분을 취소시켜야 되는 건데 위협하니까 취소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야 이거 할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거든요. 결국 너의 소송은 적법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간문에서 얘기하는 행정처분이 위협한지 여부랑 소송 자체가 적법한가, 그러니까 소송의 방법으로 이걸 다툴 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어 사귀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내가 아예 밥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1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소유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처분의 위법, 이 판결 인정되면 내용이든 절차든 하자가 인정돼서 한다고 하면 인용 판결 승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야, 처분 적법하다, 내용도 적법하고 그리고 절차도 다 지켰다라고 한다고 하면 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 기각 판결은 실체 판결인 것이고 각하 판결은 형식 판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송은 처음에 어쨌든 소송한 다음에 원고잖아요. 지금 원고가 빨간색, 파란색이 그에 대한 피고 입장인 것인데 피고는 그렇다고 하면 원고 입장에서 처분에 위법한 걸 다퉈야 되는 거죠. 위법한 걸 다투고 관련 서류 내고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일련의 절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가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집행, 가압류, 가처분 이런 보존 절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가처분이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인정됩니다. 사투리 대직물 가처분이랑 임시지휘 가처분이 인정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일단은 가처분 인정, 항고소송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준용한다. 이건 뭐 별개인 것이고 어쨌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우린 따로 집행정지 제도가 있다. 근데 그 집행정지는 보시겠지만 약간 민사집행법상 300조 1항의 계쟁물 가처분이랑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정지. 집행 부정지라는 얘기는 행정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집행정지를 구할 실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은 처분 등이 존재하는 거. 처분은 우리가 아는 거고 본원소송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일단은 소 제기를 안 하고 본원소송 제기 안 하고 먼저 가처분 소송만 넣을 수도 있는데 집행 정지 항고소송에서는 일단 항고소송 처분치 소송을 넣으면서 같이 넣어야 된다. 같이 넣어야 되는 거. 그리고
집행 정지이기라든지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따져야 되고 긴급 필요성 전제. 반대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되고 이업성이 명백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요건들은 뭐 유사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처분 등의 존재에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께서 이제 중간에 판결을 받게 되면 아까 봤던 사법 서비스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 소송 요건이 없다고 하면 각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인용, 승소하면 인용, 패소하면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게 그 내용인데, 특이한 사정 판결이라는 제도가 있다. 분명히 이유는 인용이다. 그러니까 보면 위협하다, 처분이 위협한데 이거를 그냥 처분을 위협해서 취소시키게 돼버리면 되게 큰 문제가, 사회 혼란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러니까 청구가 이유가 있어서 처분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문에서는 기각 판결을 하되 이유에서 인용 판결을 하는 형태의 특수한 사정 판결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나중에 그거는 일단 내가 이제 주문으로 기각하지만 이유에다가 아주 자세히 적어줬으니까 추후에 손해배상으로 돈 받으라, 이거랑 이제 유도하는 위해서 만든 특이한 사정 판결 제도가 있다. 거부 처분의 의미가 좀 특수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행정 거부 처분 등의 어떤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것도 거부 처분이라고 봤을 때 처분성 자체 인정되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큰 이의를 달지 않은데, 그래도 본래적 의미의 처분과는 약간 다른 점이 좀 있긴 합니다. 본래적 의미 우리가 아는 직접 명령하고 허가하는 형태에서 이건 어쨌든 그거를 거부한 거잖아. 거부한 것도 어쨌든 처분성 인정해서 재판을 가게 했었지만 동일하게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특유의 행정소송법상의 어려운 논의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사실 미국처럼 민사소송으로 그냥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 그 소송이 인정되면, 이행소송이 인정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소송법 하에서는 이런 이행소송 형태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 요구하면 되는데, 원고가 행정청과 직접 요구하면 되는 건데 그 요구하는 자체가 인정 안 된다는 거 보니까 그 행정청이 거부한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거, 그러니까 거절을 거절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애둘러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용역은 거부사유에 미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 거부 처분이 되려고 하면 일단 거부의 대상이 전제가 되어 있는 처분 자체가 처분상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법규상 그걸 요구할 만한, 그런 처분을 요구할 만한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허가라고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어려운 건 뭐냐면 하명 형태에서 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만약에 이 허가 같은 경우도 제3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허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허가의 상대방,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권이. 근데 이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을 요구하는 형태는 전통적인 그 허가가 아니라 그 허가의 그걸 요구하는 사람의 상대방을 표현하는 거죠. 제3자이거나 아니면 명령 형태. 아니 명령은 국가가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건데 그 명령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할 만한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신청권 요구하는 것 자체, 이 신청권 인정례 부정례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그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부 청구, 어쨌든 중요한 건 기속력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지금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용되면 취소 판결이 되는 것인데,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되는 이 30조에 따른 30조 2항에 따른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다음같이 거부 처분을 하면 기속력 위반되는지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서 채차 거부 처분을 한다. 처분 시 이후에 신법, 개정된 법을 들고 왔다. 절차상 하지 않을 이유로 취소해야 되는데 절차를 보완하였다. 과연 이게 기속력 위반일까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거부 처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해서 이게 사실 간접 강제도 애둘러 둘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 때까지는 약간 이제 돈을 묵이는 거니까
어쨌든 상당 기간 정해서 돈 내라.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사실 애초에 이걸 이행소송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면 뭐 너무 좋은 건데 어쨌든 애둘러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애둘러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뭐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정죄에 관련해서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내용들을 찬찬히 일시정지를 해보신 다음에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논점들을 뭐 수리 거부에 있어서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도 일단 거부 자체는 수리 거부. 그러니까 왜냐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 수리 자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거부하는 행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수리 거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나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나 아무튼 둘 다 수리 거부는 인정하고 있다. 집행정지에서는 거부 처분의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도 일반적으로 행정처법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알려두시면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대상이니까 항고소송이라고 하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시 본다고 하면 항고소송이 대상이라는 거니까 항고소송 결국에는 처분성을 다투는 거죠. 처분성. 이 대상이라는 얘기 자체가 질문이 좀 처분이 있는지 여부 따져야 되는 것이다. 1번 어떤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처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는지는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요건 심사 단계는 소송 요건 심사 단계라고 하는 거는 사법 서비스를 거쳐야 될 실익이기 때문에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절차법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는 이게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본안 판단이거든. 본안 판단. 그러니까 소송 요건 심사 단계가 아니라 2단계 요 단계 2관문 요 단계에서 따지는 것이다. 요 단계에서 2관문에서 1관문이 아니라 2관문에서 따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들 자체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 1번이. 두 번째,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에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했다. 기피자 인적사항.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법 위반 사실의 공표도 어쨌든 최근에 와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가입자 안내 통보 이 통지 관련된 거는 어디 있어요? 최초에 행정행위 여기서 요 통지가 내가 말씀드렸죠. 통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통지가 이 법률 준법의 행정행위로 봐가지고 처분서 인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당연히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통지는 그 일부의 경우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법 위반 사실을 안대한다는 거지. 통지하는 것 자체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봤던 그 판례도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판례였던 거고요. 어디 있어요? 지금 요거 여기서 요거 아닌데? 여기서 세 번째 거. 이거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행정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 연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굴복 선택에 대한 중대 이행을 가진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 이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인정되는 판례가 언뜻 봐서는 항고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인정된 경우들이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거는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중요한 판례의 설실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합 문제인데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까 일반적이고 사정 판결의 요건의 처분 요법성은 변론 종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공 복리를 위한 사정 판결 필요성도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틀렸는데 아까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인데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려고 하면 처분이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적합해야 되는 건데 이 공공복리 적합은 선고시인 거고 처분이 위법한 거는 처분 당시겠죠. 처분 당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이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반대로 리버스 반대로 공공복리를 위한 판단은 그 이후에 나중에 판단하는 거 원래는 처분 당시 위법한 건데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변론 종료 시 당시로 기준을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판결 선고를 사정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이 정확히 반대로 되어 있다. 세 번째,
집행정지 요건으로 하는 공공복리 중요할지 무려 없는 것이라 할 때는 공공복리는 그 만약 이로 인해 소극적 요건의 주장 선명 책임 행정청에 있다. 뭐 이 공공복리는 반대인 거니까 이런 소극적인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할 때 행정청에 입증하긴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인가처분은 행정주의를 하는 패권적 처분이다. 저 설립 결의는 전인 요건이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하자를 구하는 직접 항고소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 무효하고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인가에 관련돼 있어서는 인가에 있어서는 먼저 그 설립 결의라는 것이 사법상의 행동인 거잖아요. 사법상의 결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먼저 가서 다퉈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 결의, 설립 결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 그거에 대해 그 이후에 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결의 자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 4번도 이제 인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5번 사례 문제인데 제명 의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구 의회 의원인 갑이 했기 때문에 A구 의회가 갑을 제명 의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아무튼 이게 이제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법리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갑이 제명 의결을 행정 다투는 경우에 소송 유형은 무효소송으로 하여하면 취소소송 아니 왜 굳이 무효소송 안 되겠어요. 취소소송도 되고 그게 중대 명백하면 무효 확인도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틀린 거. 2번 입법기관은 행정청이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A 갑에 대한 제명에 다투는 행정소송의 A구 의회 사무총장이 아니라 그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서 법률상 이익 구제설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먼저 갖지 못한다. 아니 당사자니까 당연히 가져. 당사자 가질 것이고 4번은 법원이 갑이 제기한 성명 받들어 소송 해석 중에 갑이 받들어 수법원의 소유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됐으면 임기 만료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만한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살펴봤고 4번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정답 12가 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1번 취소소송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이나 어쨌든 뭐 그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사무총장이나 그냥 그 지방의회 자체를 이제 의결한 의회 자체를 피고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문제 없고 3번은 당사자니까 원고 적격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은 틀린 질문인 거니까 4번인데 4번에서 소유의 이익 인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거든요. 임기 만료됐으면 회복될 그 이익이 없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4번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이런 판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2009년도에 만료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월정 수당 받을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월정 수당을 청구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소유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원래가 임기 만료됐으면 다툼할 실익이 없는데 제명됐으면 이제 그게 끝난 것이니까 다툴 실익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2009년도 판례로는 이제 그 월정 수당을 청구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판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4번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저도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지방자치법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글쎄 뭐 소유이익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서 법률상 이익에 관련된 걸로 소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좀 약간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정소송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물충분히 하자를 다투는 입주 예정자들은 제3자의 행정행위 차원에서 행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3자는 인정되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건 쉽지 않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다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들이긴 한데, 당사자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할 것은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이 제기할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관할 위반으로 가진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고, 3번 민사소송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 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론에서 변론하는 경우 제1심법원의 변론권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일단 2, 3번이 사실 좀 생소한 지문이긴 하거든요. 관할 저도 뭐 이게 되게 생소하긴 한데 이런 판례들이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1등급 지역 등 지역 2등급으로 변경한 내용의
수정보안구역을 조치한 경우에는 1등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등급으로 강등되겠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3자효 인정이 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제3자는 많지 않고 지금 교재에서 서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봐야 될 텐데, 아무튼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는 제3자에 관련된 그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관련된 내용들인 거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좀 남아 있는데 이건 또 이어서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